안녕하세요.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의 완공 현장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하다 보면 무작정 건축 평수를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현실 속에 부딪히곤 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부담스러운 건축비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최대한 실용적으로 집 짓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건축을 접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은 132평 정도의 토지의 보존관리 지역이니까요. 건폐율이 20% 적용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 평수를 26평까지는 앉힐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실용적으로 집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1층 23평, 2층 9평으로 계획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아직까지 겨울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조경 공사를 하기에는 다소 날씨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봄이 되면 조금 더 이쁘게 마당을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축주께서는 건축 관련되는 쪽으로 종사하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혼자 힘으로도 해결 가능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지 경계로 쭉 이어져 있는 이 펜스는 건축주께서 직접 셀프 시공한 그런 펜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펜스나 담장을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라면 이 현장처럼 과감하게 셀프 시공하는 것들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는 일반적인 형태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석재 데크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현장에서도 현무암 데크로 해서 석재 데크로 한 10평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앞쪽으로 보이는 형태가 정남향으로 집을 앉힌 만큼 거실에서 보는 그런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우리가 조금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전경, 오늘은 특별히 또 눈이 와 있는 형태로 촬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전망이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주방 앞 포치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방 앞 포치는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테이블을 작은 걸 갖다 놓고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평수는 한 2평 남짓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포치 위를 보시면 지금 오픈형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요. 오픈형 베란다, 그러니까 지붕에 덮여져 있는 포치형이 아니라 오픈형 베란다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주택이 다소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던데요. 요즘에는 시트 방수나 FRP 방수를 통해서 방수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1.2평 정도 노출되는 오픈형 베란다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건축 계획하실 때 오픈형 베란다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의 외장재를 살펴보면 세라믹 사이딩과 징크와 스타코 플렉스가 조화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세미 모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재는 지금 거실 위쪽은 징크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이중 그림자 싱글로 지붕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의 현관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보통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이 신발장이 서게 되는데 이 현장의 경우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현관이다 보니까요. 또 일정 평수가 23평이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관의 면적이나 또 가로폭이 그렇게 길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건축주의 생각 때문이신지 실제로 이 현관의 평수는 1.1평 남짓 되는 그런 현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집으로 바로 향하게 되지만 이 현장은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현관 구성인데요. 이 가로폭이 1900입니다. 벽체의 중심선으로 봤을 때는 1700이 되겠죠. 이쪽의 폭은 1800입니다. 실제로 벽체의 중심선으로 봤을 때는 1600이지만 한 평 남짓 되는 그런 현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장의 중문도 초슬림 3연동 도어로 영림 도어 사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부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거실 부분의 그 지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붕선을 감안해서 오픈 천정을 잡아드린 그 경우죠. 천장에는 3인치 매입 조명으로 대부분 다 조도를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거실의 평수가 7평 남짓 되는 정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벽체와 바닥재를 원톤으로 계획을 했던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1층의 평수가 23평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건축주께서는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만 넣으면 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셨고요. 화장실 또한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렇게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 없고 1층은 공용 화장실로 쓸 수 있는 화장실만 계획을 했다 하는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1층 안방은 이 전체적인 평수를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별도의 붙박이장을 설치 않고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건축주 부부들이 침대를 각각 이용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셔서 두 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렇게 남는 정도면 여기에 평수가 4.8평, 그게 안방 평수가 4.8평이나 되는 그런 형태로 방을 계획을 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특이할 만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이제 1층 공용 화장실이 될 텐데요. 공용 화장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실처럼 되어 있어서 파우더룸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층 공용 화장실은 1.4평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 화장실 하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에 파티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댁은 안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께서도 사용하시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공용 화장실인 만큼 해바라기 샤워기에 파티션, 그 다음에 수전, 양변기를 다 설치한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타일도 빨리 질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아서 청소하는 부분에 따른 부담감도 줄일 수 있고 깔끔한 형태의 원톤으로 타일을 설치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주방 조언입니다. 거실이 아까 제가 7평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주방은 여기까지가 다 포함이 되면 거의 5.5평, 6평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거실과 주방이 이 바닥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포치로 바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작은 테이블을 놓고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만들어서 설계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이사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짐 정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인 현장처럼 이 다용도실도 세탁기와 LPG 보일러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일반적인 30평 전후의 바닥 면적으로 설계된 현장에서는 이 다용도실의 면적이 보통 한 2평 전후였지만 이 현장은 지금 1.2평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탁기나 건조기나 다른 물건을 수납할 정도의 공간은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다용도실 면적을 정할 때 한번 1.2평, 1.3평 정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계단실이 되는데요. 계단 밑에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갤러리 도어로 해서 계단 밑 공간을 실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재는 미송 집성목으로 일반적인 형태죠. 미송 집성목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이라고 하면 계단이 많이 울릴 것 같지 않나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쾅쾅쾅 울리지 않는 이상 이게 올라가는 정도나 내려오는 정도의 계단을 이용하실 때는 전혀 소음이 없다라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과거 영상에서 보면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실의 난간을 단조 난간으로 하거나 평철 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 현장은 실제로 목조주택의 질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동자 난간으로
활용을 했다 하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난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도 저런 정도의 나무 난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오면 2층의 공간이 화장실과 미니 거실과 방을 포함해서 총 9평입니다. 크진 않지만 자녀들이 왔을 때 손주들하고 하룻밤 다녀가는 정도의 공간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네요. 2층에서 올라왔을 때 1층으로 이렇게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형태의 구조,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면 동절기에 열 손실이 생각보다 많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 또 목조주택의 강점이 단열성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개방해놓고 밑에와 소통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적용을 하시는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2층 침실인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2층 침실, 1층에 있는 침실보다는 다소 작죠. 3.5평. 3.5평도 일반적인 형태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2층에 와서 하루 이틀 다녀가실 때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장을 하나 놓고도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작은 평수이지만 실제로 방은 그렇게 작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이 현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1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형 베란다 1.3평 정도 되는 베란다인데요. 앞을 조망하기에도 좋고 가끔씩은 나와서 맑은 공기를 쐬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특히나 도심지에서 살다가 가끔 와서 다녀가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베란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베란다 면적을 적당하게 계획하시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화장실인데요. 1층 공용 화장실처럼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욕조로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욕실이 2개여도 욕조를 거의 설치하지 않거나 이 댁처럼 손주가 왔을 때 목욕하고 그렇게 용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욕조를 계획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욕조를 넣을지 말지에 따른 고민도 충분히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화장실의 평수는 가로 1900, 세로 2500으로 1.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에 와서 32평 세미 모던 스타일의 복층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 중에서 어차피 한번 집 짓는 거 좀 넉넉하게 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합리적인 소비 측면에서 되게 실용적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또 마감재의 퀄리티도 그에 맞춰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현장은 합리적인 소비에 맞춰진 아주 실용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32평 북층이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그렇게 적용한 32평 복층주택인데요.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층 집으로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게 하실 그런 계획이시라고 하면 오늘 현장이 좋은 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